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인입니다.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에 앉아 있어요. 너무나 기대가 되는,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차량을 리뷰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차량 협찬해 주신 차주분께 또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 볼보가 드디어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을 쓰기 시작했는데, 자,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제가 이 253 AMG를 필두로 해서 너무나 심하게 극찬을 오랫동안 계속 해왔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대한 환상, 이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대한 그 무조건적인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V90이 어떤 차량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물론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이 대부분 다 그렇듯이 이 MHEV 차량들은 이 시동 걸릴 때의 느낌이 굉장히 좀 독특하죠. 지금도 자, 시동을 걸어볼게요.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에 시동을 건다라고 했을 때 그 스타트 모터가 돕니다. 낑낑낑낑낑낑 하다가 시동이 왕 하고 걸려요. 그런데 얘가 완전 풀 하이브리드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마일드 하이브리드니까 MHEV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들도 이 엔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이즈는 작을지언정 모터가 들어간단 말이죠. 이 모터가 스타트 모터 대신에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엔진 크랭크를 딱 끌어당겨 주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시동을 걸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MHEV 차량들은 요즘처럼 그 스탑앤고 신호대기 할 때마다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이런 상황, 그리고 아침에 냉간시라도 시동을 걸 때 굉장히 부드럽게 뭐야 시동 걸린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착각이 들게 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하게 시동을 걸어주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운전을 하면서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오는 부분이다. 물론 뭐 차량에 따라서는 아우디처럼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는 하지만 도대체가 스타트 모터가 들어가 있는 차들보다 시동이 걸릴 때 진동이 더 큰 그런 차량들도 가끔씩 있기는 하다. 그런데 적어도 MHEV 차량을 세팅을 제대로 했다라는 그 가정하에 이 스탑앤고가 작동할 때마다, 그리고 냉간시에 시동을 아침에 걸 때마다 굉장히 그 부드러운 시동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고 뭐 어쩌고 하는 것들을 다 떠나서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 지금도 신호대기하고 있는 사이에 엔진이 잠깐 꺼졌어요. 이 꺼져 있는 상황에 악셀을 살짝 밟는다? 그러면 시동이 걸리겠죠? 굉장히 즉각적으로. 이런 장점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장점은 악셀을 밟으면은 바로 차가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악셀을 밟음과 동시에 스타트 모터 돌고 시동 걸리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풀리고 그러면서 차가 앞으로 나가는 이 과정에서 스타트 모터가 도는 그 단계가 없어지다 보니까 스탑앤고 작동 시에도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악셀을 딱 밟았을 때 차가 앞으로 딱 치고 나갈 때 그 부드러움과 그 딜레이 타임이 굉장히 짧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장점이 많은 시스템이다. 자,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일반 하이브리드 HEV 차량과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의 차이점이 뭐야? 어떻게 구분 짓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결과론적으로만 얘기했을 때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모터만으로 차를 구동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HEV 차량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풀 하이브리드 차량들, 뭐 소나타 하이브리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전기로 충전을 추가로 할 수 있다 뿐이지 사실 풀 하이브리드에 속해 있게 되죠. 자, 그런 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모터의 힘만으로도 차를 구동할 수 있는 거다. 대표적으로 프리우스, 아이오닉, 코나 하이브리드, 캠리 뭐 이런 애들, 그리고 5302. 자, 그게 바로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일반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결과론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다 같은 성능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MHEV 차량들도 풀 하이브리드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그 이질감이 얼마나 없이 부드럽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능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253 AMG에 들어가 있는 그 벤츠 M256 엔진이 가지고 있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 아우디나 볼보나 이런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MHEV 시스템하고는
감히 이건 같은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진짜 몇 차원 더 진보되어 있는, 그리고 아예 급이 다른, 아예 그레이드가 다른 그런 MHEV 시스템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M256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륜 기반의 엔진이다 보니까 세로 배치 엔진이고, 그 뒤에 미션이랑 엔진 사이에 모터를 넣어서 그 모터가 마일드 하이브리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모터 사이즈, 다시 말해서 모터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출력 자체가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가로 배치 엔진들이나 아우디에서 사용하는 이런 MHEV에 들어가 있는 저 모터들은 엔진 크랭크랑 이렇게 벨트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M256 같은 경우에는 벨트 따위가 필요가 없어. 엔진 뒤에 모터가 빡 박혀가지고 그냥 크랭크랑 다이렉트로 그냥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야. 한 덩어리가 돼서 거기다가 그 M256 엔진의 상위 버전 253AMG에 들어가는 그 상위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 터빈까지 쓴단 말이야. 그 모터에서 계속해서 생성해내는 배터리 48V 전력을 가지고 전기 터빈도 돌려요. 그래서 초반에 터보렉을 완전히 다 없애버려요. 전기 터빈이 혼자 돌아서. 그리고 그 전기 터빈이 나중에는 풍력 발전의 역할까지 해주고, 그러니까 걔는 진짜로 그 정말 몇 단계 더 진보되어 있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고, 그 벤츠의 M256 엔진 MHEV 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MHEV 시스템, 지금 이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탑앤고시의 시동이 굉장히 부드럽게 걸린다, 그거 굉장히 좋아요. 시동이 걸리고 나서 바로 출발할 때 그 딜레이 타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것도 도움이 되고, 다시 말해서 정속성이 좋아지는 역할을 분명히 해주죠. 하지만 그 외에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아요. 그 벤츠의 MHEV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MHEV는. 자, 여러분 참고로 여기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딱 달라붙어 있는 지금 요 녀석들은, 네, 여러분들이 하도 지금 이 버바팀 관련해가지고 이벤트 한 번 더 진행해달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준비한 이벤트입니다. 자, 얘는 지금 15W짜리 무선 충전 거치대인데, 이 거치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세트 상품으로 지금 다 해서 4만원인데 이 4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 젠더, 이 젠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젠더는 또 다른 브랜드 건데 저희가 이렇게 조합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좋은 마음에 드는 거치대를 사더라도 송풍구에 제대로 똑바로 딱 안 매달려 있으면 건덩건덩 하다가 자꾸 빠지고 그래가지고 짜증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얘는 진짜 이 고리를 딱 거는 게 진짜 여기 고리 후크가 있어요. 후크로 딱 걸어줍니다. 후크로 건 다음에 마지막 아래쪽에서 두 발로 딱, 절대 안 움직여, 절대. 그리고 벤츠 원형 송풍구부터 시작해서 볼보 이렇게 세로형 송풍구 다 맞아. 자, 아무튼 이 15W 무선 충전 거치대와 이 뒤에 젠더와 그리고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시겁잭에 싹 들어가가지고 매립되는 시겁잭 충전기까지, 소비자가로 다 하면은 인터넷 최저가로 56,000원인데 오늘부터 재고 소진할 때까지만 세 가지 다 묶어서 4만원에 4만원. 지금까지 구매 못하셨던 분들은 요 기회에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지금 이 녀석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어떻길래 그러냐, 어떻길래. 자, M256 엔진 같은 경우에 걔는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그 뒤에 있는 모터가 내가 지금 악셀링을 할 때 출력에 도움을 주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정확하게 피드백을 줄 정도로 출력이 괜찮았어요. 거기에다가 아까 걔는 엔진하고 그냥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엔진, 모터, 미션이 한 몸통으로 그냥 묶여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지금 모터가 조그만 게 들어가가지고 벨트로 크랭크랑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리다 갑자기 악셀을 훅 밟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터의 힘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전혀. 그리고 방금처럼 RPM이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그 벤츠의 MHEV 시스템, 뭐 벤츠까지 안 가더라도 기존에 그냥 이 녀석 MHEV가 들어가 있지 않던 그런 T5, T6 모델에서도 느껴지지 않았던 그런 이질감이 느껴진다. 충격이 들어와요. 물론 매번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악셀을 밟다가 딱 놨을 때 RPM이 살짝 떨어지면서 이제 타력 주행을 하려고 할 때, 그때도 아주 미세하지만 탕탕 이렇게 치는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그리고 재원상 지금 이 녀석이 250마력이라는데 250마력이라는 출력이 다 느껴지지 않는 거는 뭐 둘째 치더라도 그 벤츠의 MHEV 엔진과는 반대로 오히려 일반 내연기관 4기통 T5, T6 그 가솔린 엔진들보다도 어째 터보렉이 더 생긴 느낌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다가 악셀을 확 밟았을 때 엔진이 왕 돌아서 출력을 만들어주고 그게 바닥까지 전달돼서 사람이 운전자가 몸으로 가속감을 느끼는 데까지의 그 딜레이가 MHEV가 되면서 더 심해진 느낌이야. 자, 물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천천히 일상 영역에서 편하게 부드럽게 천천히 얌전하게 타고 다닐 때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 수준의 것들이에요. 하지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MHEV 차량에 대한 그 환상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거를 좀 깨야겠다라는 생각에 예민하게 느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아우디 때도 그랬고 얘도 그렇고 이런 MHEV 차량의 그런 좀 단점들이 나오는 이런 차량들의 공통점은 모터 사이즈를 떠나서 그 모터가 출력을 순간 주고 그리고 항속주행을 하거나 악셀을 밟지 않을 때는 그 벨트를 통해서 결국에는 모터에 부하를 걸어서 전기를 또 생산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 원래 엔진 앞에 붙어있는 저 벨트는 끽해봤자 에어컨 컴프레셔 돌려주고 뭐 제너레이터 조그만 거 하나 돌려주고 얘 요거에서 끝나는 거였는데 그 제너레이터가 저렇게 큰 덩어리가 큰 녀석으로 바뀌면서 저렇게 큰 힘을 주고받는 애를 벨트로 연결시켰을 때 그 한계점이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M256 엔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세팅이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모터 사이즈도 더 크고 걔는 모터를 뒤에 갖다가 엔진이랑 그냥 하나로 연결을 시켜 놓는 바람에 아예 원래 있었던 벨트조차도 그냥 다 없애버렸잖아요. 오일 펌프도 48V 배터리로 돌려버리고 에어컨 컴프레셔까지 48V 배터리로 돌려버리고 벨트가 있어질 필요가 없어진 거야. 그런데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엔진과 미션 사이에 배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을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가로배치 엔진, 전륜 기반 엔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과 미션 사이에 모터가 들어갈 자리가 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네레이터 모터가 들어가 있는 자리에 그 제네레이터 사이즈를 키워서 원래는 달리면서 차에 쓸 에너지를 만들어낼 용도로 충전만 하던 녀석을 이제 좀 큰 사이즈를 넣어서 걔가 시동도 걸게 해주고 출력도 조금은 서포트를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데 이 벨트 타입으로 모터의 동력을 엔진에 주고 또 엔진의 힘을 벨트를 이용해서 받아서 거꾸로 충전을 하고 하는 이 시스템의 한계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분명히 기존 T5보다도 지금 또 그랬어. 어째 가속력이 더 답답해진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아우디나 볼보에서 사용하는 이 MHEV 시스템들은 지금 BM이 굉장히 궁금해지긴 하는데 BM은 아직 안 타봐서 어쨌거나 이 볼보나 아우디에서 쓰는 MHEV는 시동이 걸릴 때 그 부드러움? 그거 하나 말곤 실제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한테 크게 와닿을 만한 포인트가 전혀 없다. 오히려 잃는 게 있다. 그러면 얻는 게 뭐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낮출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말이 돼? 제조사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하나 낮추기 위해서 이런 큰 돈을 쓴다고? 이런 연구 개발을 하고 이런 새로운 부품들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갖다 넣고 그렇게 한다고? 어차피 곧 있으면 전기차로 넘어가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이 전 세계 환경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봐야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동차 제조사들도 다 그 환경 규제의 압박을 엄청나게 받고요. 이 위로 좀 올라가 보면 이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별로 자, 우리나라, 우리 도시는 몇 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그 약속에 동참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뭐 공장의 이산화탄소도 문제가 될 거고 여러 군데서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들이 다 문제가 되겠지만 무엇보다 자동차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도 분명히 낮춰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라도 자동차 제조사들은 원래 기존에 있는 엔진에 이것저것 덕지덕지 갖다 붙여서라도 MHEV 차량을 만들어서 갖다 팔아야 되는 그런 충분한 동기가 생겼다고 보는 게 맞다. 자, 그러면 엔진 얘기하면서 너무 좀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으니까 칭찬을 좀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나?
그 제가 포르쉐 911 리뷰를 하면서 그 911의 디자인이 대단한 이유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이 911은 그 정말 911만이 가지고 있는 그 디자인 레이아웃이 있거든요. 그 어떤 스포츠카와도 공통점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뭐 FMR 롱로즈 쇼테크 뭐 스포츠카다라고 하면은 뭐 AMG GT, 뭐 에스턴 마틴, 뭐 DB11, 벤티지 뭐 이런 애들 뭐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있고, SUV다 하면 다 비슷하게 생겼고, 뭐 쿠페형 SUV다라고 하면 또 비슷하게 생겼고, 뭐 세단이다, 해치백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V90 크로스컨트리는 진짜 이 V90만의 그 디자인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 그 니네만 그렇게 디자인한다고 치자. 그런데 그게 안 이쁘면 무슨 소용이야.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V90의 디자인은 일단 굉장히 긴 휠베이스, 외건 타입인데 차가 또 살짝 높죠. 휠베이스 개 길고, 개 길다 그러니까 그 개, 닥스훈트, 이런 독특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옆 라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긴, 정말 너무 깔끔하고 정갈하게 뒤에까지 길게 쫙 뻗은 그 라인이, 그리고 저 뒷모습까지 해서 전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약간 디자인적으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차량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거의 저는 911급으로 칭찬해주고 싶은 디자인이다. 그리고 이 시트, 이 볼보의 시트는 이 슬림함, 이 실내에서 봤을 때 이 쾌적함과 심미적인 장점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그리고 또 거기서 슬림하면서도 엉덩이 쪽을 잡아주고 지지해주는 이 쿠션감이나 감싸는 느낌도 상당히 고급지고, 딱히 어깨 부분의 각도 조절이 별도로 되지 않는데도 이 허리랑 옆구리, 이 어깨까지, 이 목까지 해가지고 딱 사람의 자세를 안정적으로 굉장히 좀 편안하게 유지시켜주는데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 고급스러운 의자다. 거기에다가 제가 메르디안 다음으로 또 하나 인정하는 이 오디오 시스템, 볼보와 이 바우스텐 윌킨스의 이 오디오 좋고, 뭐 실내 인테리어 뭐 군더더기 없고, 이 디스플레이가 차 안에 많은 기능들을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다 만들어 놓을 거면 진짜 이 볼보 정도의 이 프레임 레이트와 반응 속도, 터치감은 나와줘야 돼요. 진짜 일단 이 터치하고 움직이고 할 때 반응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이게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어도 크게 진짜 뭐 아쉽지가 않은.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 말씀드렸는데, 볼보의 프레임 레이트는 단순히 이 메인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앞에 HUD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까지 전부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HUD, 디지털 클러스터, 인포테인먼트의 프레임 레이트는 전 세계 모든 브랜드 통틀어서 볼보가 진짜 최고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런 사소한 것들에 신경을 쓰고 돈을 들여서 만들고 한다는 거에 항상 이렇게 감동을 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죠. HUD도 마찬가지지만 이 클러스터도 속도가 쫙 아무리 빠른 속도로 올라가도 그 속도계가 올라가는 그 1단위 하나를 놓치지 않고 다 표기합니다. 보통은 왕 밟으면은 뭐 속도계가 뭐 10, 20, 뭐 40, 45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쭉쭉쭉 땅땅땅땅 뛰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도 한번 보세요. 자, 20에서 보이죠? 속도 줄일 때도. 근데 이게 메인 클러스터 뿐만 아니라 HUD에도 똑같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 실내 공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밖에서 보는 느낌만큼 이렇게 좌우로 막 넓진 않아요. 좌우로 막 넓진 않은데, 트렁크도 마찬가지고 뒷자리도 마찬가지고 이 앞뒤의 공간이 굉장히 넓게 확보가 된다는 거. 그리고 크로스컨트리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유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차고가 살짝 좀 떠 있잖아요. 그래서 휠베이스도 굉장히 긴데 뭐 그 어떤 방지턱이든 그냥 편하게 점프하고 다녀도 아래 뭐 딱히 데일 일이 없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또 너무 마음이 아프게도 이 승차감이나 이 좀 주행 안정성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좀 이 V90의 안 좋은 얘기를 좀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일상 영역에서 천천히 다닐 때 이런 그냥 두 발로 동시에 뛰어서 동시에 착지하는 그냥 이런 방지턱들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크게 이상한 걸 느끼지 못해요.
뭐 독일차만큼 고급진 그런 느낌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네, 승차감 괜찮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휠 베이스가 또 있다 보니까 그냥 고속주행을 할 때 그냥 이 평지에서의 고속주행 안정성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뭐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뭐 6GT, 5 시리즈, E 클래스 이런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제 아쉬운 건 또 이제 뭐가 있냐? 우리가 고속주행을 할 때도 고속주행을 하면서 차가 계속 위아래로 이렇게 상하 운동을 계속 하면서 가거든요. 그리고 이 상하 운동은 고속에서 코너를 돌면서도 하고요. 꼭 양쪽 바퀴가 동시에 똑같은 상하 운동을 하리라는 법이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 독일 차들 같은 경우에는 차가 고속에서 엇박자로 상하 운동을 하더라도 노면을 좀 꽉 움켜쥐고 있다는 그 안정감 있는 느낌을 분명히 줍니다. 그런데 얘는 고속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한번 이렇게 출렁출렁 한다 라고 했을 때 좀 이 바퀴랑 몸뚱아리랑 따로 노는 느낌을 받아요. 자, 지금도 뭐 높은 속도가 아닌데 코너를 감으면서 차가 이렇게 한 번씩 움직이잖아요. 엇박자로 충격이 들어오면서 롤이 생긴단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독일 차들은 그냥 한번 타당 하면서 바로 노면을 쫙 잡고 가는 느낌이라면 얘는 차가 한번 엇박자로 이렇게 상하 운동을 했을 때 한 번 더 좀 여운이 남는, 울림이 좀 있는 좀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 V90이 이렇게 살짝 차고가 높은 버전이 아닌 그 노멀 V90도 있거든요. 얘는 크로스컨트리라서 이렇게 높여놓은 거고, 그래서 그 안 높여져 있는 차를 타면은 어떤 느낌일까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어쩌면 그 V90을 베이스로 만들어서 크로스컨트리는 단순히 진짜 이 V90에 살짝 오프로드를 좀 가미해준 버전, 뭐 오프로드까지는 아니고 살짝의 험로도 좀 다닐 수 있는 버전, 혹시 좀 그렇게 만든 거는 아닐까? 그렇게 만든 거라면은 이런 승차감이 또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 이런 차네요. 자,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만약 저한테 이 차를 살 거냐고 묻는다 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삽니다. 항상 뭐 엔진이 어쩌고 승차감이 어쩌고 맨날 떠들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조금 웃기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한테도 차량을 구매할 때 가장 그래도 첫 번째 우선시 되는 거는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볼보의 그 안전, 본인이 막 럭셔리라고 나는 럭셔리하라고 내 입으로 얘기하지 않는데 그 이미지가 너무나 럭셔리하고, 특히나 이 V9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현재 만들어진 볼보 전체 라인업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차입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은 볼보에 밖에 없는 디자인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고속주행 시의 승차감, MHEV 시스템이 주는 그런 단점들을 커버하고 남을 정도로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원래 해치백 외관 원래 또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뭐 더할 나위가 없죠, 이 차는. 물론 만약에 아무리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도 꿀렁거리는 수준이 SM6다 그러면 그건 못 사지. 그래서 한 가지 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땐 볼보가 국내에서 많이 팔리는 것도 맞는데 국내에 수입되는 물량 자체가 너무 적어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차주분이 정가 다 주고 사셨어요. 기다리는 게 너무 싫으셔가지고 전시차를 구매하셨거든요. 새 차, 전시만 했던 차를 구매하셨는데, 와, 이건 뭐 개놈의 새끼들이 전시차인데도 이런 한 장을 안 빼주더래. 전시차를 팔면서. 볼보는 빨리 받는 게 할인이다 라는 말도 있대요. 아무튼 그래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차 좀 넉넉하게 수입을 해와라. 그리고서는 BMW처럼 1000만원, 2000만원 할인을 빵빵하게 때려라. 자, 마지막으로 협찬해주신 차주분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911도 닥터셨는데 이번에도 닥터세요. 그리고 그 의사라는 직업이랑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차가 아닌가, 그 이미지, 디자인 이런 것들이.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영상도 또 재미있게 준비해서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